네, 안녕하세요. 4월 2일 수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태운선 연구원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는 1.62% 상승, 코스닥은 2.76% 상승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정치 불확실성 완화 기대가 작용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4월 4일 11시로 결정됨에 따라서 달러원 환율이 하락 전환했고 증시 상승폭도 확대가 됐습니다. 외국인은 어제 현물 순매도를 유지했지만 선물은 순매수 전환했고 업종별로는 인터넷, 바이오,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 강세를 보인 가운데 2차 전지는 약세를 지속했습니다. 한편 어제 SK 하이닉스, 카카오, 삼천장 제약 등 코스피, 코스닥 합계 43개사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공매도가 하루 동안 금지가 됐습니다.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금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한국 3월 수출은 전년 대비 3.1%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플러스를 보였고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가 수출 증가를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트럼프 관세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 품목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고 대미 수출은 증가세가 지속은 됐지만 자동차의 감소로 증가폭이 축소가 됐습니다. 철강 수출 영향은 5월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미국 증시입니다. 경제지표 부진이 투자 심리를 압박을 했지만 오히려 경기 불안에 따른 금리 하락이 기술주의 상승 전환을 견인했습니다. 3월 ISN 제조업 지수가 49.0으로 전월보다 둔화가 됐고 한국 수출의 선행지표가 되는 신규 주문도 하락을 했습니다. 2월 구인 건수 역시 약 757만 건으로 예상치와 전월보다 감소해 고용시장의 둔화를 시사했습니다. 또 애틀랜타 연은의 GDP 나우에 따르면 1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마이너스 3.7%로 제시되면서 28일에 나왔던 수치보다 0.9%포인트 추가 하향이 됐습니다. 경기 위축 우려로 금리 인하 기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CME 페드와치에 따르면 연내 2번 이상 인하 확률은 95.5, 3번 이상은 70.7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결정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 완화 기대로 달러원 하락과 증시 상승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발표 자료는 해외 채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박준우 연구원입니다. 4월 해외 채권 전략 보고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미국 매크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소프트 데이터의 악화가 아직까지는 양호한 하드 데이터로 전이되는지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정책으로 심리 악화가 지속될 경우에는 양호한 실물 지표도 둔화 압력이 커질 수가 있고 현재 기업의 캐펙스 심리가 꺾인다든지 여러 소비 심리가 꺾이는 부분들도 향후 성장률 전망에는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 1분기에 가계의 순자산 증가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들이 향후 소비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은 연준이 연내 6월, 9월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양적 긴축 종료 시점은 기존 7월에서 9월 혹은 10월로 늦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은 연준이 3월 FOMC에서 인하 사이클은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서는 경기 둔화에 대응해서 선제적 인하를 단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을 볼 때는 개별 정책 뉴스를 쫓기보다는 트럼프 정책의 큰 그림과 방향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트럼프 정책은 관세, 공무원 감축, 반이민 정책 모두 성장률에 부정적인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감세라든지 규제 완화는 현재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관세 정책이 협상 수단이라는 인식과 낙관론으로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트럼프의 정책 기조가 금리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의 정책이 일부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영향들도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것보다는 경기 둔화 리스크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포커스를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기준금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2번 인하 전망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국채금리 전망은 2년과 10년 금리 모두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2년물 금리가 3분기 저점, 10년물 금리의 저점은 올해 2분기 그 경로는 그대로 동일합니다. 전략은 듀레이션은 확대하는 전략을 추천을 드리고 신용위험은 기존의 소폭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투자 전략으로는 현재까지 미국 국채 30년을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번 자료를 통해서 30년보다는 5년을 매수하는 전략을 신규로 제시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자동차 업종 현대차그룹 3월 판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강성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담당 강성진입니다. 현대차그룹 3월 판매 데이터가 나와서 간략하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양사 합산으로 판매 대수가 전년 동월 대비 0.2% 감소했습니다. 64만 4천 대를 기록을 했고요. 하지만 이는 저희 기존 전망을 2.2% 상회한 겁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년 전 대비 2% 줄었지만 저희 예상을 1.9% 상회했고, 기아의 경우에는 2.2% 1년 전 대비 늘었지만 저희 예상 대비로는 2.7% 많은 판매를 보였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예상을 상회한 판매 실적은 영업이익 전망치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요. 저희 이제 기존 가정을 그대로 활용을 했을 때 이러한 대수의 변화를 영업이익으로 환산을 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599억 원,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691억 원의 영업이익 추정치 변경, 그러니까 상향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 최근에 현대차나 기아차가 인센티브가 좀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할인 혜택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로 인해서 판매 대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딱 단순하게 계산한 것만큼은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그룹에서 있었던 이벤트 하나를 좀 업데이트를 드리면, 지난주 금요일에 현대차가 플레우스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이 플레우스는 이제 소프트웨어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술 플랫폼을 얘기하는 거기도 한데,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하나는 이제 개방성, 그리고 하나는 한국어 기반의 AI, 두 가지가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이버 하이퍼클러버 X를 적용한 글레오 AI라는 그 에이전트 AI를 탑재를 해서 한국어 사용자들한테 상당한 좀 경쟁을 가진 상품을 이제 제시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개방성도 특징인데, 이번에 현대차가 삼성전자나 네이버나 마이크로소프트 등과의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차내에서 구현하는 걸 일단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그 OTA,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업데이트를 통해서 차량 성능을 개선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이 돼 있고, 앱스토어 같은 개념들이 들어있어서 이제 3자 업체들의 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차량 성능을 개선하거나, 또는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도 일정 규격을 충족을 하면은 구매해서 장착해서 차량의 성능을 개선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개방형 플랫폼을 제시를 했다. 이런 부분이 좀 특징적이었고 강점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증권업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강승건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1분기 실적 프리뷰 자료입니다. 우선 증권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포지티브를 유지합니다. 2025년 1분기에도 증권업종은 코스피 대비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대체거래소 출범과 해외 주식 투자자 증가에 따라서 브로커리지의 영업 기반이 확대되고 있고, 발행엄, IMA 등 수신 기반 확대를 통한 IB 트레이딩 손익 확대 기대감, 또 ROE 개선 대비 낮은 PB 멀티플 상승 등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었기 때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1분기에 시장 대비 강세 요인들은 2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체거래소의 거래 종목 확대가 3월 말로 마무리됨에 따라서 실질적인 거래대금 증가 효과는 2분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당초 기대보다는 지연되고 있지만 발행어음 및 IMA 인가 기준 개정 역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장의 환경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로커리지 수익의 안정성은 과거 대비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 환경이 크게 변동하는 경우 증권업종 역시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는 하반 경직성에 대한 기대감이 발동될 수 있는 지수대임을 감안할 때 증권업종의 상대적 강세 배경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 밸류업 정책에 대한 지속 가능성 확인, 그리고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 정책적 기대감 역시 증권업종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선호 종목은 한국금융지주와 삼성증권을 유지하고, 관심 종목으로 키움증권을 유지합니다. 1분기 실적은 1.2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한 수준이고요.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분기 증권사 실적은 대체로 평이한 실적으로 평가를 내립니다. 국내 거래대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식 수수료 증가로 인해서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IB와 브로커리지 관련 이자 수지는 정체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트레이딩 손익에서는 이제 올해 1분기에 금리 하락, 특히 특수채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채권 평가 이익들이 기대가 되는데요. 다만 지난해 1분기에 주식 관련된 평가 이익들이 큰 폭으로 반영되었다라는 기저효과 등을 감안을 할 때 실질적인 트레이딩 손익은 2.1% 감소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손 및 기타 영업이익 쪽에서는 특이 요인은 없고요. 1분기에 합산 ROE는 11.6%입니다. 저희 커버리지 증권사 중에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키움증권은 부합, 그다음에 NH와 한국금융지주는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풍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영현 연구원입니다. 네, 풍산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를 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단기적인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방산 부분에서 장기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다시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두 자릿수 ROE가 계속 가능하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산 수주 잔고가 4분기부터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럽향으로 이제 탄약 수요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풍산의 수혜가 이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결국 구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메탈 게인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산에 대해서 여전히 저희는 기대할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최근에 이제 폴란드에서 155mm 포탄 생산을 위해서 이제 여러 국가와 합작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풍산도 그중 하나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풍산에서 글로벌 캐파 확장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지어소프트에 관한 자료입니다. 김현겸 연구원입니다. 네, 지어소프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어소프트는 프리미엄 친환경 유기농 식품 유통회사인 핵심 자회사 오아시스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1분기 실적은 매출액 1,423억 원, 영업이익 68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최근에 성장 전략 변화에 따른 인력 추원 그리고 적극적인 광고비 집행으로 비용이 증가했는데요. 반면에 이런 것들이 2분기부터는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합니다.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자회사 오아시스의 성장 전략에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회원수 200만 명 최근에 돌파를 했고요. 그 기점으로 그동안 소극적인 광고로 비용 통제에 집중했던 오아시스가 3월부터는 네이버 메인 광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전환을 했고요. 전환을 하면서 회원 가입자 수가 평소 대비 2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월 2만 명에서 월 4만 명 이상 수준으로 신규 고객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제 정보 플랫폼 YJ 기준으로 3월 매출이 월간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또 이제 전국 단위 새벽 배송 확대가 예상이 되는데요. 지난달 17일 충청권 최대 도시인 대전까지 새벽 배송을 확대를 했고요. 비수도권 최대 지역인 영남권 진출을 위해서 관련 지역에 물류센터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적극적인 M&A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11번가 인수를 추진한 데 이어서 현재는 팀원 인수를 위한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음 달 최종 인수자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경쟁사인 마켓컬리 대비해서 회원 수가 6분의 1 수준을 고려를 했을 때 팀원의 2,800만 명의 회원 수를 이제 이번 M&A 인수에 성공해서 확보를 할 수 있다면 매출 성장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지난 3월 18일 자사주 취득 100억 원에 대해서 공시가 발표됐는데요. 현재 성장 전략으로 전환한 시점에서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은 주가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팀원 인수 M&A 관련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자료 해외 주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종목 담당 김세환입니다. 저희가 엔비디아 GTC를 다녀와서 탐방기를 지금 두 번째 자료를 썼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엔비디아에 집중을 했다면 두 번째는 엔비디아에 합류하고 있는 그런 이제 AI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30개 정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이번 엔비디아의 그 키워드는 이제 에이전틱 AI, 그 다음에 토큰을 만들어내는 이제 토큰 공장이죠. AI 팩토리. 여기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참가한 기업들의 모습도 이쪽에 상당히 지금 AI에서는 이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주요 기업을 시가총액이라든지 아니면은 주가 변동성을 고려해서 30개 정도를 상위 기업으로 조금 발라냈는데요. 우선 데이터 센터 쪽은 확실히 지금 이 AI 팩토리에 맞춰서 토큰 생성이라든지 컴퓨팅 사용량 증가 여기에 맞춘 최적화 기술들이 많이 선보여졌습니다. 특히 전력 효율화 이쪽도 이번에 많이 좀 강조가 됐었죠. 어쨌든 관련 기업들은 오라클, 그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아마존, 그다음에 애저, 메타, 네비우스 정도가 있었고요. 하드웨어 기업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냉각 기술, 그다음에 고대역폭 메모리, 저장 장치, 그다음에 서버를 구축하는 렉이죠.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이 또 데이터 전송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관련된 종목으로는 델, IBM, 슈퍼마이크로, 마이크론, 아레스타, 크레도 요 기타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작은 기업부터 큰 기업들까지 참여를 했는데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번에 생성 AI는 물론이고 에이전틱 솔루션을 많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에 사용되고 있는 사례 그리고 엔비디아의 NIM이라든지 AI 풀스택 플랫폼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AI 엔터프라이즈 제품을 활용해서 이 기업들이 지금 현재 자사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지 등을 선보였습니다. 관련 기업은 서비스나우, SAP, 스노우플레이크, EXL 이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업들의 이 밸류에이션 부분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주가를 먼저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지금 연초 대비 이후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을 하회한 종목들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상해보다는 하해가 많았죠. 그래서 저희는 근데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의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 한 3년치하고 12개월 선행 PE 멀티플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향후 3년치 매출 성장성과 EV 세일즈를 넣어서 같이 기업 가치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교집합에 해당하는 저희가 이렇게 해당하는 종목들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 성장을 반영한 주가나 기업 가치가 조금 저평가된 기업들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크레도, 델, 버티브 이런 종목들을 저희가 제시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4월 2일 수요일 KB 리서치 모닝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